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들어보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신경전이 아주 팽팽합니다. 일단 김재원 전 의원 사퇴로 공석이던 최고위원 자리에 김석기 의원을 최고위원에 선출한 데서부터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저와 함께 당을 이끌어 나갈 신임 최고위원 매우 기쁘다 얘기했고요. 김석기 최고위원은 윤재욱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에 이어서 당의 지도부에 또 경찰 출신 TK라는 그런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찰 출신의 김석기 재선 의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용산 참사 2009년 당시 또 용산 서울경찰청장이기도 했는데 빅텐트랑은 좀 상반되는 그런 인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슈퍼 빅텐트였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념과 철학이 좀 그 보수와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외연을 넓히겠다. 이 중도 넘어서까지 외연을 좀 넓혀보겠다. 아마 이런 취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 빅텐트, 슈퍼 빅텐트론에 반대를 합니다만. 어떻든 이 김석기 최고위원을 보강을 한 것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내일 그 울산 남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세 번이나 열거든요. 그 자체도 의정보고회를 여는 이유는 출마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김기현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한 것인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꼭 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인 쪽이 어딥니까? 김기현 대표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사면 복권을 시켰고 후보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를 한 데는 제가 보기로는 김기현이 책임보다는 오히려 나는 보수 전체가 너무 지금까지 쭉 지내온 걸 1년 반을 보면 물려 터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보수가 뭐 움직인다, 새로 바꾸겠다,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효과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문제는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드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직히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드리는 얘기인데 김기현 대표를 누가 흔드느냐? 당원들이 흔드느냐? 아닙니다. 당원들이 흔들지 않습니다. 누가 흔드느냐? 내부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대통령실에서 흔드느냐? 대통령실에서도 직접 흔들지 않습니다. 누가 흔드느냐? 이른바 굴론 돌들이 흔드는데 그 흔드는 걸 저는 제가 다른 이제 방송 같은 데서 제가 심지어 십상시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른 십상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실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러신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언론에 보면 공공연한 실명들 막 나오죠. 이미 누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인용한 혁신위원장을 내세웠고 그리고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들어와서 지금 내놓은 혁신안이라는 게 뭡니까? 혁신위가 해야 될 혁신안이 아니라 공관위가 해야 될 안들을 마치 자기들이 혁신안 이런 것처럼 내놓았단 말이에요. 월권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국민의당 출신입니다. 이 김경진 전 의원이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는 조기 해체론을 얘기를 하더니만 어제 또 뉴스가 나왔죠. 어제 뭔가 하면 야 우리는 이게 시간 끌기 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내부에 위원들이 뭐 사퇴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사진흥 같은 데서는 세 분의 실명을 거론을 했죠. 이분들이 사퇴를 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중앙일보도 그걸 받아가지고 아니다. 네 사람이 사퇴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혁신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제 이 얘기인데 혁신위와 당 지도부와 쉽게 말하면 권력 암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로는요. 지금 박힌 돌로 선거를 치르느냐 아니면 비대위로 가서 굴러온 돌 체제로 선거를 치르느냐. 이게 국민의힘이 저는 왜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안에서 불필요한 헤게모니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굴른 돌들 때문에 당 정체성조차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호한 정체성이 모호한 분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중도로 외인을 넓히자. 엄청나게 외인을 넓히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먼저 외인을 넓히자고 하니까 당 지도부도 우리도 외인을 넓히겠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정치 지형이 좀 바뀔 때 보면요. 외형을 넓히겠다 이래서 성공을 한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지난 한 20년, 30년을 쭉 상고를 한번 해보세요. 거의 모든 정치사에서 등장하는 정치 세력들이 명미를 쭉 지켜보면 외형 넓히겠다 이래서 외형이 넓혀지고 성공을 한 예가 없어요. 오히려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진다. 오히려 정체성을 똑바로 바로잡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 분명히 하고 자기의 노선을 정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받고 나중에는 집권의 바탕이 됩니다. YS도 그랬고 DJ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번 국민의힘의 이 내분이야말로 정말 불필요한 내분을 지금 벌이고 있다. 네. 그 불필요한 내분은 김기현 대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앞에 내세운 뒤의 그림자 실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혁신이야말로 혁신의 대상이다. 왜 필요 없이 혁신을 한다면서 1, 2, 3, 4, 5는 안을 내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 혁신안이 아니라 그건 공관위가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자기들이 월권을 하느냐. 월권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요. 어떠한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요. 당의 중진들, 설령 물러나야 될 원로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들도 당의 자산이에요. 그분들에게는 명예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이가 하는 걸 보면 명분을 빼앗아버리고 명예를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인위적인 어떤 조치가 과연 성공을 하겠느냐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반발만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상 혁신위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면 충돌, 마지막 활동할 때까지 갈등 양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데 김경진 혁신위원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답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쪽에서는 그럼 김기현 체제 당장 접고 비대위 가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1호 혁신안이 이준석 사면론, 이준석 홍준표 사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저도 이거 왜 사면론이 나왔는지 사면론이 나옴으로써 이준석 사면론이 나옴으로써 당의 도덕성만 더 의심받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진 그리고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 바로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걸 혁신위가 왜 여기에 대한 응답이 없느냐. 공식 안건으로 지도부에 건의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왜 답이 없느냐. 그래서 중진들을 살펴보면 영남에서만 16분입니다. 3선 이상이. 그럼 이분들은 이게요. 당에 저도 짧게 조강일을 하면서 전체 당협들을 쫙 스크린 한번 해봤는데 초재선들은 아직도 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초선 재선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3선쯤 되면 이미 그러한 의심을 받는 단계를 넘어서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이미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당의 자산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무리 안방에서 당선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당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명예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무조건 불출마를 하거나 험지로 나가라. 그러면 앞으로 이 집권당에서는 상임위원장도 없애야 되고 국회의장 후보도 없애야 됩니까? 난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난 왜 이런 발상을 했고 누가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 혁신위가 어떤 근거에서 당의 중진들이 전부 다 험지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쇄신이라고 생각한 건지. 그런데 혁신위가 제안했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컷오프 기준이죠. 그런데 최근 당무위에서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는데 20% 공천 배제 하위권 평가 해봤더니 영남 의원들이 수두룩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당 안팎이 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른바 이것을 프레임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모양새를 만들어서
소위 공천 물갈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술렁임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게 조직 강화 특위가 가동이 되고 할 때는 네. 이 당무감사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거나 그 앞에 진행이 되거나 합니다. 네. 그런데 당무감사라는 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할 말은 아닌데 네. 봐주고 싶으면 엄청나게 봐줄 수 있고 그냥 흠을 잡아내려고 하면 뭐 끝도 한도 없이 흠을 잡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당무감사예요. 그럼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뭐 짜고 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 각 지역별로 뭐 여론조사를 보강을 한다라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게 한이 없어요. 이 여론조사 하는 것도 뭐 여의도 연구소에서 AR에서 조사를 하니까 예. 이거 그래도 이게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컨대 가령 영국 같으면 가령 노동당, 이 보수당, 특히 보수당은 그렇습니다. 보수위원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전체 이 후보들 가운데 전체 이 의회에 나가고 싶어하는 뭐 현역이든 비현역이든 후보들을 쭉 살펴봐서 자질을 검토를 하고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를 네. 그 보수위원회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영국 같으면 그래 놓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상향식에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깜깜이고 예.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위에서 일단 당협위원장을 그 만들 때 네. 이 당무감사를 해서 자르기도 하고 뭐 붙이기도 하고 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당무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걸 차지하는데 그럼 당무감사를 맡고 있는 위원들 그분들은 검증을 누가 했느냐? 제가 그때 그걸 봤어요. 제가 이 당에 잠깐 짧게 관여를 할 때 네네. 한 달 관여를 할 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분들부터나 좀 감사를 하고 싶어요. 당무감사하는 감사위원들은 누구냐? 네. 이분들의 정체성은 뭐냐? 이분들 정체성부터 바로 잡아야죠. 이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예. 어떤 보수의 그 핵심 그 이데올로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냐? 자격이 있는 분들이냐? 네. 제가 보기로는 그런 분들은 절반도 되지 않더라. 예.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감사를 하면 영남 의원들이 지금 다수잖아요. 네. 다수니까 여기에서 합의 20%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네. 거기다가 특히 영남의 초선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초선들이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기회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포인트를 딸 기회가 훨씬 적어지죠. 그리고 이제 지역 활동도 아직까지 초선이니까 그리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재선쯤, 삼선쯤 되면 뿌리를 내리기 예. 쉽지 않은 거죠 아직. 예, 지역 활동이 네. 아주 쉬워지죠. 예, 지역의 홍보 활동이라든가 뭐 지역의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대외 활동들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초선들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늘 이런 당무감사를 하면 초선들이 점수가 박혀요. 네. 이러니까 초선들이 가장 많이 잘려나갑니다. 네네. 예컨대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에서는 절반 이상이 잘려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게 다 초선 재선들이에요. 이러니까 이 당무감사를 하고 여기에서 조직 강화를 하는 이 순서가 과연 제가 보기에 공정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무슨 재판하듯이 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래요. 그럼 이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기준으로 해서 당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소위 컷오프가 돼서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아서 신당에 참여하지도 않느냐 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제 오늘 나온 뉴스가 뭐 이준석 이 과연 12월 27일 날까지 기다려보고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네. 그 윤 대통령을 거론합니다. 자기를 그만큼 뛰어 올리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난 나간다. 그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자기 탈당하려면 지금 해야죠. 어떻든 지금 당 일각에서는 저건 이준석이 절대 나가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결국은 그래서 한동훈과 이준석을 양날교를 하는 것이 어떠냐. 심지어 이런 얘기가 일부 의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뭐 하태경 의원도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다. 정치를 제법 한 분의 입에서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어떤 포인트가 그렇다고 보세요? 우선 나는 이준석이 보수 정치인이냐 하는 데 대해서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 늘 마이너스 3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이분이
지금까지 한 12년 정치를 했죠. 네. 12년 동안 이 뭐 그 비대위원 들어오고 난 지 한 12년 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본인은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책이나 이념에 대해서 보수로 보이는 어떤 발언을 한 것이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이분이 과연 보수 정치인인지도 잘 모르겠거니와 더더군다나 이분은 내가 또 이 말을 해서는 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하거나 확실한 어떤 매듭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분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요. 그건 예. 고민입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동훈과 이준석이 손잡으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한동훈은 주로 60세 이상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보수 쪽에 강하다. 그리고 2030의 여성 유권자들에게도 아주 강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2030의 남성에게 강하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쫙 다 분석을 해본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은 그 2030에서도 오히려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총선 선거를 할 때 국민의힘 후보를 이준석을 보고 따라서 지지를 할 것이냐? 저는 하지 않는다고 봐요. 예.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대선 때 젠더 논쟁을 일으켰을 때 과연 이준석의 젠더 논쟁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얼마나 이득을 도움을 받느냐? 받았느냐? 예. 나는 받지 않았다고 봐요. 이랬던 여성표만큼 남성표가 왔느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 한동훈과 이준석의 그 손잡는 조인트 이건요 진짜 어리석은 방법이다. 네. 오히려 당의 도덕성만 더 의심받는 예. 그런 문제로 비화가 될 수가 있다. 네. 애초에 그런 생각을 말하라. 예. 근데 일단 뭐 국민적인 어떤 지지도 이것만 봐도 일단 한동훈 현 법무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2위고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요. 소위 급차이도 좀 많이 예. 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승부를 지금 제대로 보려면 예. 앞으로 공관위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가령 한동훈 혹은 원희룡 이런 그 내각에서 아주 그 셀럽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유명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딱 등장을 했을 때 공관인 위원장이 같이 만나서 구수회의를 한 다음에 자 이재명의 개항을 해 누가 나갈 거냐 한번 붙어버리자. 네. 아마 그럼 그 두 분들이 서로 나는 지원할 거라고 봐요. 네. 내가 나가겠다. 일단 지금 뭐 원희룡 장관 손 든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나가면 나 승산이 있다고 봐요.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나는 그 이재명 선거구 뭐 이재명 선거구 개항을로 될지 혹은 또 마음을 바꿔서 또 의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나는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나가면 따라가서 붙여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 선거의 초점을 딱 맞춰버리면 예. 이 수도권 승부에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예. 전부 다 진검승부로 바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인의 발언 때문에 좀 불편하십니다. 국민 여러분요. 최강욱 전 의원이 설치는 암컷 발언을 해서 그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물론 뭐 이제 현직 의원은 아닙니다만 뭐 옹호하는 듯한 발언 그랬다 다시 사과하기도 하고 뒤죽박죽인데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암컷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동물농장 얘기를 하면서 비유라고는 예, 했어요. 타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타깃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는 것은 예. 잘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발언을 한 지 사흘 동안 그러니까 이 비상징계라는 것을 민주당 최고위에서 할 때까지 사흘 동안 네. 어느 누구도 이 최강욱을 꾸짖는 비난하는 예. 비판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 전부 다 조용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무권 정지 6개월 비상징계를 이재명 아마 이거 이재명이 뜨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 여성 전국위원회입니까? 거기서 한 말이 타깃이 누구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어쨌든 암컷이라고 한 것은 여성 비하
여성 비하에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타깃이 김건희 여사 같으면 그러면 그게 가당한 말이냐?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이 민주당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 자리에 여성 국회의원 2명이 있었어요. 2분이 있었는데도 전부 다 웃고 박수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난 그걸 보면서 참 이 민주당의 수준, 과거에 가령 DJ가 계셨던 그때 같으면 그때도 서로 친밀하게 붙었지만 네. 적어도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다. 네. 그때는 상대방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해도 품위 있는 용어를 골라서 썼고 그리고 최소한의 이 체면을 생각해주는 그런 용어를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암컷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요. 내가 보기로는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이 문제를 그냥 쉽게 생각하다가는 나는 과거에 이제 노인 폄하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까? 정동영 당시 후보부터 시작해서 네. 엄청난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의 나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예. 나는 6개월 당권 정지라는 그것만으로 넘어가려 하는 또 나는 이상합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이에요. 여성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뭐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왜 그 말을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렇단 좀 말이에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네네. 예, 그분도 지금 이번에 아마 그 국회의원 이 출마를 해서 당선되고 싶어서 지금 엄청난 뭐가 노력을 할 텐데 잘못이에요, 저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지지 세력에게는 그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대통령 부인을 두고 이 정도의 욕도 못하느냐. 소위 개딸. 예, 하는 것이 통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개딸식 사고방식이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까지 편이 갈렸고 왜 이렇게까지 천박해졌나. 이건 천박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고 이 본인의 수준을 계속 낮춰가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 아니고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는 예. 오히려 이게요 파장이 더 커지면 민주당이 엄청난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말로 이번 한 일주쯤 뒤에 다음 주말에 여론조사 나오는데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좀 더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뭐 그럼 남녀 의원 불문하고 소위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는 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요. 공천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 사흘 동안 비판 한마디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기사를 다 훑어봐도 이 암컷 발언을 비판하는 최고위원인 한 명이 없었습니다. 네. 최고위에 여성 최고위원이 네 분이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침마다 카메라 앞에서 한마디씩 하는데 그 한마디 할 만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넘어갔어요. 이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예. 이게 파장이 커진 것을 보고 이거 징계해야 된다. 이 비상징계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네. 계속 그냥 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상징계를 하니까 당장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형수에 대해서 그렇게 입에 못 담을 막말까지 한 대표가 예. 기껏 이런 걸로 비상징계하느냐 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 참 민주당 이 수준이 정말리 너무한다. 이 국민의힘도 간혹 가다가 이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네. 당장 젖소 발언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예. 난립니다. 예, 젖소 발언. 이 민주당의 그 암컷 발언 그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 손수저가 누군가 하면 기억하실지 박근혜 모르겠지만 퀴즈라고 해서 박근혜 주목받았던 퀴즈였죠. 분이죠? 예. 지금 이준석과 함께 등장을 했던 부산에서 출마를 했었던. 함께 등장을 했던 예. 이대 출신으로 그때 27살인가 그랬습니다. 네네네. 아마 이준석과 동갑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부산에 출마를 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심지어 이 카프레드 비슷한 그런 모습까지 또 연출하고 네네. 이랬는데도 낙선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정치적으로 고배를 들었는데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애 지도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 예. 제에게 책을 보내온 걸 보니까 장애 지도사라는 걸 하고 있던데 예. 난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말 딴 걸 갖고
깃눈질 하지 않고 네네. 참 열심히 그 한우물을 파고 있다. 그 지역에서 진정성을 보이는 거죠?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아마 동두천으로 방향을 맞습니다. 틀었던 모양이에요. 동두천 연천 쪽에 뭐 눌러왔겠다. 예, 부산에서 동두천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모양인데 네. 거기 이제 김성원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김성원 의원 보좌관이 요즘 개나 소나 지역을 잘 안다는 사람이 넘쳐나는 걸 본다. 네. 근데 여기 초등학교에 발이나 한번 밟아봤느냐. 예. 그 여기 학교 출신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개나 소나 하는 것을 그림으로 딱 그려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 뒤에 악저소지, 네, 아처소네. 예, 악저소네 이렇게 한 네. 거예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 보좌관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런 글을 올리면 그 여파는 그대로 해당 국회의원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게 뭐 개나 소나 이게 좀 입 거칠게 막 말하는 분들은 예. 흔히 쓰는 표현인데 그렇게 끝났으면은 이 정도로 그렇죠. 파장은 아니었을 것 그렇게 같은데요. 끝났으면 그냥 말 좀 심하게 한다. 심하게 하네. 예, 예. 심하게 한다. 너 참 말 좀 조심해라. 네, 네. 이렇게 해서 경고하는 정도로 거칠 수 있는데 예. 그 뒤에 아처소지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무리 보좌관이 했지만은 가령 이렇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이 뭐 급하면 메모를 쫙 해갖고 여러 네, 네. 급하게 빨리 서류 하나 만들어서 네. 주세요. 그래서 서류 만들어서 법원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서류는 사무장이 내가 시킨 대로 만들었지만 그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어디까지 네, 내 네. 서류입니다. 그건요. 그렇죠. 예? 그 서류에 대해서 내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개나 소나하고 아치수지 이랬으면 거기에 대한 네. 전적인 책임은 아무리 보좌관이지만 국회의원 김성훈이 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김성훈으로서는 최대 악재를 만나버렸다. 네. 최대 악재다. 그때 김성원 의원이 뭐 사진 잘 나오게 비 그럼요. 왔으면 좋겠다. 그 또 설화가 예,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비가 와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 당 지도부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비가 좀 와요. 사진이나 잘 그러니까요. 찍히는데 그림이 예쁘게 이래서 나온다고 이런 기자들에게 그게 그대로 캐치가 돼가지고 신문에 뭐 데스트필이 돼버렸죠. 그 네. 난리가 났죠. 이 국민의힘이 진짜 얼굴이 화끈거릴 그런 말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는 김기현 대표부터 그리고 김성원 의원까지 빨리 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사죄를 할 것은 사죄를 해서 이 국민들이 이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 파장을 더 줄이도록 그리고 이건 손수저 란 개인에게도 사죄를 해야 되지만 예.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돼요. 정치를 이렇게 희화하면요. 정말 국민의힘에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예. 나는 적어도 이게 국민의힘 지지도를 한 2, 3% 낮춘 게 아니냐 예.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품위 있는 언어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